Pas de so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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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de soleil. 안녕하세요. 큐티앤 미시건의 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미국 간호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모가 한양대 수 간호사로 일을 하셨었는데 항상 저에게 말하길 너가 간호사가 되고 싶거든. 미국을 가야 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B 팀이 따로 있어요. 디바라고 하거든요. Difficulty IB Access 팀인가? 그렇게 진짜 IB 찾는 게 어려운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IB를 뚫는 거예요. 막 울트라사운드를 한다거나 다른 가이던스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IB를 뚫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드미션 널스가 있어요. 이건 유닛마다 병원마다 또 다른데 어드미션을 하게 되면은 차팅할 거나 그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물어볼 질문이 한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들이 보통 오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상주하면서 어드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유닛에 가가지고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오고 어세스를 하고 차팅까지 다 해주는 식으로 어드미션 널스가 있고, 어드미션 널스가 말하기엔 보통은 5명에서 6명인데 최대 12명까지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유닛은 64명 정도의 환자 수가 있고 정말 많이 어드미션이 들어올 때는 2명까지 어드미션 널스가 있어요. 이거는 병원마다 다를 텐데 평일에만 어드미션을 받고 주말 헐리데이 이때는 어드미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션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신규 환자를 받는다 해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많은 부담감도 없고 다른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늦춰진다거나 타이밍을 이렇게 보는데 어렵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 환자가 왔을 때 하는 일은 스킨체크는 2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한 번이랑 약을 준다거나 또 추후에 놓친 오더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차팅에 넣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 다른 한국 병원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CT나 MRI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스터디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간호사는 사인만 하면 되고 트랜스포트 팀이 와서 데려가고 꼭 다시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헤모다이얼리시스를 가더라도 트랜스포트 팀이 왔다가 환자 모셔가고 왔다가 환자 모셔가고 이런 식이라서 많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 또 다른 점은 나이, 종교, 외모, 성별, 정체성, 결혼 여부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어요. 애초에 인터뷰를 보고 직장을 구할 때부터 나이, 종교, 외모, 성별, 정체성, 결혼 여부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을 할 때 나이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가 많아 보인다 싶으면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간호사들이 일하면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기도 하고 이 와중에서는 또 10주간의 돈이 지급되는 휴가를 받기도 해요. 외모를 말하자면 손톱이랑 머리색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저희 막 손톱에 인조 손톱이라고 하죠? 인조 손톱 붙이고도 일을 하기도 하고 머리색은 당연히 막 컬러풀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 묶는 애들도 있어요. NA들은 안 묶기도 하는데 뭐 자유니까 전혀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톱은 뭐 형형색색 막 길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저희는 한 환자 돌볼 때마다 무조건 장갑을 끼거든요. 뭘 하든 간에 있어서. 저 장갑 끼고 약 주고 장갑 끼고 이거 약 뽑고 장갑 끼고 환자 어른용 기저귀 갈고 베드 만들고 하니까 손톱 길이나 손톱 형형색 이런 거 전혀 지장받지 않아요. 그리고 외모, 성별로 절대 지장받지 않고 성별 같은 경우도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7% 정도만이 남자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남자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할 때 보통 7명에서 8명인 간호사들이랑 일하게 되는데 이 중에 1명, 2명은 남자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고 다만 환자들이 종교에 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편할 경우에는 동성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곤 합니다. 이거는 스케줄에 대한 얘기인데 스케줄은 제가 이제 말했다시피 일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신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케줄을 직접 짤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달 전에 시프트를 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일, 월, 화 스케줄을 짜면은 수, 목, 금, 토까지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월 달에 있는 시간표인데 이렇게 P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스케줄을 말하는 거고 그 달러 표시가 있는 건 픽업을 한 거라서 오버타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3일 연속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G로 되어 있는 건 그레듀에이트 널스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요. 매달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이따가 일을 저녁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고 다음 달 말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업 같은 경우는 바꾸는 거고 리퀘스트는 일하는 걸 리퀘스트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매니저한테 해봐야겠다. 저는 이거를 아직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일에도 안 간다고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벌점은 받겠지만 벌점은 6개월마다 리셋이 돼가지고 그럼 반복적으로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6개월 동안 한 번 정도는 나 그냥 안 갈게라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되게 고마워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스크럽을 입고 차가 앵꾸가 나서 주유소를 갔는데 보니까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옆에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아줌마 죄송한데 제가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지금 앵꼬다 했더니 그 아줌마가 지갑에서 돈 현금을 이만큼 두둑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약간의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너무 많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냥 산불만 달라고 해서 산불 받고 연락처 주시면 꼭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고마우니까 넣어두라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이거 미국에서는 간호사 하니까 되게 고마워라 하네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환자 수도 유닛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5명이고 요즘에는 말했다시피 환자 수에 비해 간호사 수가 월등히 적으니까 7명에서 6명을 보고 최 8명까지 환자를 돌봐본 적이 있습니다. 케어 프로바이더는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겟어웨이라는 캐빈 같은 그런 숙소도 25%를 해주고 룰루레몬도 아이디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애플 그리고 통신사 이런 식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한국 간호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일이 끝나고 나서 단톡방?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차팅을 못하고 갔다거나 일을 다 마무리 못 지고 갔을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서나 아니면 겐톡적으로 너 이거 못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뭘 놓치고 잘못을 했다 한들 끝나고 났으면 연락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했는데 하는 날에 나를 보고 내가 며칠 날 실수를 했으면 너 그날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다더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일 끝나고 쉬고 있는 간호사한테 꾸지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따지기 위해서 연락하는 일은 없어요. 12시간 시프트를 마무리하고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시프트를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죠.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가 끝나면 끝.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다가 내가 깜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 널스한테 그냥 나 이거 깜빡했는데 너가 해줘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줘요. 여기에 너무 너가 못했으니까 하고 가 이러는 간호사는 절대 없고,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나 이거 놓쳤는데 너가 차팅 대신 해줄 수 있어 했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할게 하고, 내가 이거 드레싱 못했는데 너가 해줄 수 있어 하면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 내가 신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코워커들이랑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저는 아무래도 신규 간호사다 보니까 유닛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저보다는 선배고 그냥 사소한 것도 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환자가 너무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목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부스트 한다고 하거든요. 환자가 너무 아래에 내려왔을 경우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스트를 할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부스트 하는 것 좀 도와줘 했을 경우에 모든 experience한 간호사들이 흔쾌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간호사에도 Nurses Eat Their Young이라는 태움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긴 있어요. 태움 문화가 없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당해본 적이 없고, 제가 미국 신규 간호사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태움 실수를 하면은 이미 신규 간호사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자존감, 자신감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인신공격을 한다면은 그 새로운 간호사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혼을 내고 인신공격을 한다면은 그 간호사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태움을 하는 간호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끊임없이 많은 어린 간호사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환자 돌보는 것만으로도 미친다고.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지. 한국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현타가 오신 분들은 빨리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조금 더 나은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년 전쯤에 중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간호사인 이모가 한국에서는 간호사 하면 안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우도 못 받고 간호사 처지가 안 좋다, 꼭 간호사가 되려거든 미국으로 가라 하셨었는데, 정말 슬프게도 지금까지도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간호사의 처우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미국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한국 간호사분들이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왜 몇십 년 전과 다름없이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 모두 그러겠지만 그래머나 리딩에 좀 더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피킹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은 일을 하면서 아니 미국에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극복되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극복될 문제고 엄청난 영어 스킬을 요구하지는 또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26살 늦게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늦게 간호사 30살이 되어서 간호사가 되었지만 나이로 걱정하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다. 저도 꽤 오랜 시간과 꽤 많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미국 간호사가 되었어요. 저 유학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OPT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4년 정도의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미국 간호사로서 일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존중을 받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미국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만 목표를 꼿꼿이 잡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어떤 경로로든 쉽든 어렵든 어떤 경로로든 꼭 미국 간호사라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